또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5배 정도 발생률이 높고, 또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15배까지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구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내염들이 3주 정도 지속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구강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강암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장기에 생기는 암처럼 우리 입속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목을 포함한 두경부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는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입술, 잇몸, 또 턱뼈, 혀, 그리고 혀 밑에 있는 부분이 구강저, 그리고 입천장, 볼 안쪽의 점막, 그리고 어금니 뒤쪽 부위인 후구치 삼각, 여기에 생기는 암을 통칭해서 구강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은 혀 밑에 부분인 구강저, 혀의 후방의 측면, 그리고 입천장에서도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인 연구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잘 생기는 이유는 다른 부위들은 각질층이 존재해서 발암 원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지만 이런 부드러운 부분들은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구강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담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담뱃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구강암 사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담배에는 수많은 발암물질들이 들어있고요. 또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5배 정도 발생률이 높고, 또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15배까지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제발 좀 끊으시고요. 술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지 않는 틀니나 치아의 보철물 등에 의해서 지속적인 자극이 되는 경우에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볼을 씹는 습관 또한 세포 변형을 촉진하고 여러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구강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HIV, HPV 바이러스의 감염, 입술 부위의 자외선의 지속적인 노출, 또 철결핍성 빈혈, 비타민 A의 결핍 등의 영양 결핍도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구강암의 발생은 연령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유전자 변화가 축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는 인자에 노출되는 기간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구강궤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내염의 대부분은 1주, 또 길어지면 2주 이내로 거의 다 낫죠. 하지만 또 대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좀 크기가 큰 아프타성 구내염은 3-4주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3-4주가 지나도 구내염이 낫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3-4주가 지나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면은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 혀 밑에 부분인 구강저 쪽에는 바로 아래쪽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구강암이 근육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그 통증이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반증, 홍반증 또는 적반증이라고도 하는데 하얀색의 두꺼운 막처럼 생긴 반점이 나타난다거나 붉은색의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궤양 주변으로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백반증, 홍반증은 전암병소라고 해서 암의 전구 단계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병소니까요.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데요. 구강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목의 림프절에 전이가 발생이 돼서 멍울이 만져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림프절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되면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에 어떤 병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목에 멍울도 좀 느껴진다면은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순간 여러 개의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잇몸이나 턱뼈에 이제 구강암이 생기는 경우 치아를 감싸주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뼈를 파괴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치아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구강암의 병소로 인해서 연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구강암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간단히 떼어내면 되는 수준이지만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볼 쪽을 많이 절제를 해야 한다던가 입천장이나 턱뼈를 어느 부분 제거를 해야 한다던가 하는 정도의 큰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상실된 부분과 그 기능을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 수술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치료를 하면서 치과에서 구강암을 접하지는 못했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는 그런 사진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 케이스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볼 쪽이나 턱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쪽 부분을 이제 암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암과 그 주변의 조직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턱의 반 정도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볼 쪽도 다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턱 쪽에 이제 메탈 구조물들을 턱 모양처럼 해서 다시 재건을 하기도 하고, 환자분의 인체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볼 쪽을 재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천장 쪽에 또 암이 생겼다고 하면 그쪽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제거를 하면 입천장이 또 구멍이 뚫려서 이 코 쪽이랑도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쪽을 막아줘야 되는 틀니나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강암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괜찮기는 해요. 구강암이 아니라 다른 병소, 괜찮은 병소,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입안에 뭐가 있고 또 의심이 된다 하면은 치과로 바로 오셔서 괜찮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진짜로 구강암의 뭐 전환 병소라던가 정말로 1기 정도의 초기 단계의 구강암이라고 한다면 또 깨끗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좀 치과를 오셔서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입 안에서 정말로 조그만 게 보이더라도 또 확인차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생존율도 한 80-90% 정도로 굉장히 높고 후유증도 적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꼭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담배는 꼭 끊으시고요. 술도 좀 줄이시고요.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